2001년 기네스 세계 기록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남성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토니오 타데였습니다. 그는 112세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산악마을인 티아나에 살았습니다. BBC가 그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영양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스트레스를 없이 삽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항상 이곳에서 먹어온 것을 먹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51세 이상, 인구의 46% 이상이 근육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신체는 30세 때보다 최대 5배 빠르게 근육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팔고 있는 해결책인 단백질 파우더와 유청 쉐이크는 여러분이 60세 이상이고 이미 충분히 먹고 있다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연구들이 보여줍니다. 피트니스 산업은 65세의 신체를 위해 25세에게나 맞는 해결책을 팔고 있습니다. 반면 지구상에서 1제곱킬로미터당 100세 이상 남성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사르데냐의 바르바지아 지역을 보십시오. 80세의 양치기들은 영양제가 아니라 평생 먹어온 7가지 음식을 통해 여전히 산악지대를 걷고 있으며 이 음식들 대부분은 스타벅스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합니다. 현대 영양학자들이 무시하고 있는 것을 이 사르데냐의 양치기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가난한 상월의 식단이 어떻게 현대 헬스장의 단백질, 요법보다 80세 이후에 더 기능적인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20분 동안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100세까지 근육 근력,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정확히 무엇을 먹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떤 영양사도 언급하지 않지만 사르데냐, 사람들이 근육량을 보호하기 위해 수세기 동안 사용해온 단 하나의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영양제가 아닙니다. 슈퍼푸드도 아닙니다. 서양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저렴한 모조품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에 도달하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은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근육이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은 그램 수를 섭취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분리 유청 단백질 한 통을 사서 하루에 2번 물에 섞어 마시면 신체가 잃어버린 것을 재건할 것이라는 게 그 해결책이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거꾸로 된 생각입니다. 2023년의 한 연구는 60세에서 80세 사이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에게 12주 동안 매일 40g의 분리 유청 단백질을 제공했으며 심지어 저항 운동과 병행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근육량 증가 제로, 근력 증가 제로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각도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0세 이상의 신체는 25세 보디빌더의 신체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유청 쉐이크가 주지 못하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분배 다양성 그리고 영양 밀도입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쉐이크 형태로 농축된 단백질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모든 식사에 걸쳐 단백질을 분배합니다. 그들은 단일 공급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초 사육 유제품 고대부터 먹어온 콩류, 그리고 견과류를 번갈아 가며 섭취합니다. 그리고 각 음식은 가공된 파우더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근육 합성을 활성화하는 완전한 영양소 생태계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분경에 저는 이 식습관이 여러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근육 손실 과정을 어떻게 역전시키는지 정확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누구나 이번 주에 도입할 수 있는 2가지 기본 음식입니다.
둘째 사르데냐, 사람들이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그것들을 어떻게 결합하는지입니다. 셋째 시스템을 완성하는 비밀 재료, 즉 여러분이 섭취하는 단백질이 실제로 근육에 도달할지 아니면 중간에 낭비될지를 결정하는 재료입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르바지아 지역의 사르데냐 사람들, 특히 페르다스데포구, 페다테포구와 빌라그란데 같은 산악마을 사람들은 거의 매일 두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양 또는 염소 치즈와 콩류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트리언츠 저널에 발표된 2021 연구는 사르데냐, 블루존의 식습관을 분석했으며 공장식 유제품이 아닌 목초 사육 유제품 단백질의 섭취가 노인의 근육량을 보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산에서 풀을 뜯는 동물들로부터 얻은 유제품 말입니다.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양유로 만든 전통 치즈인 페코리노 사르도는 완전한 아미노산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 아미노산인 류신 루이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온스 약 28g의 페코리노는 대략 8g의 단백질과 2.5g의 류신을 제공합니다. 이는 닭가슴살보다 1회 제공량당 더 많은 류신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신체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끼니당 약 25-3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끼니당 20g 미만이면 합성이 둔화됩니다. 이는 여러 연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두 번 아주 적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한다면 그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그 기준치를 충족합니다. 그들은 아침 식사로 빵과 함께 페코리노를 먹습니다. 점심 수프에 그것을 추가합니다. 저녁 식사는 치즈 한 조각으로 마무리합니다. 일관된 분배입니다. 두 번째 기본 음식은 콩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한 가족으로 인정받은 페르다스데포구의 멜리스 가족은 그들의 건강 비결을 파바빈, 잠두, 병아리콩, 렌틸콩 등 혼합 콩류로 매일 끓여 먹는 미네스트론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포만감용이 아닙니다. 콩류는 동물성 단백질을 보완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염증 감소와 관련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합니다. 말린 병아리콩 1파운드 약 450g은 $2도 안 되며 12회 제공량을 제공합니다. $40짜리 유청 단백질 한 통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 1단계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의 가공 단백질 식사를 콩류와 양 또는 염소 치즈로 대체하십시오. 요리를 하지 않는다면 통조림 병아리콩이나 렌틸콩을 사십시오. 그것들을 헹구십시오. 올리브 오일과 마늘과 함께 가열하십시오. 곁들임으로 이 온스 약 56g의 페코리노나 숙성된 염소 치즈를 추가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25g의 단백질이 됩니다. 이것을 아침 식사로 하십시오. 목표는 간단합니다. 파우더가 아닌 진짜 음식으로 하루의 첫 식사에서 20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해보십시오. 에너지가 안정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오전 중반에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여러분의 신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구성 요소를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흔한 실수는 사람들이 치즈를 추가하면서도 가공된 탄수화물을 계속 먹는다는 것입니다. 흰빵 설탕이든 시리얼 페이스트리 등입니다. 이것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단백질 흡수를 둔화시킵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보리빵과 듀럼밀로 만든 납작한 빵 플랫브레드를 먹습니다.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인슐린 스파이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보리빵을 찾을 수 없다면 사워도우나 통곡물로 바꾸십시오. 발효 과정이 혈당 부하를 낮춰줍니다. 이 기초는 전체 시스템의 30%에 불과합니다. 식욕분경에 저는 무엇이 그 효과를 배가시키는지, 그리고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결과를 망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제 진짜 음식에서 얻는 분배된 단백질의 기초를 이해하셨으니 증폭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사르데냐 사람들이 단백질 순환, 프로틴 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다양한 단백질과 지방 공급원을 순환합니다. 월요일은 페코리노를 곁들인 병아리콩 수프일 수 있습니다. 화요일은 염소 치즈를 곁들인 렌틸콩 스튜입니다. 수요일은 아몬드를 곁들인 파바빈 샐러드입니다. 목요일은 다시 병아리콩으로 돌아가지만 다른 방식으로 조리합니다. 이 순환은 매일 먹는 유청 쉐이크가 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 군집을 다양한 섬유질과 폴리페놀에 노출시킵니다. 사르데냐와 코스타리카의 블루존을 비교한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식단의 다양성은 65세 이상 성인의 낮은 염증 지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다양성이 높을수록 만성 염증이 줄어듭니다. 염증이 적다는 것은 근육 단백질 합성이 더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모든 것을 망치는 현대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닭가슴살, 밥 브로콜리를 먹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일요일에 식사를 미리 준비합니다. 같은 다량, 영양소 같은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신체는 적응합니다. 장내 세균의 종류가 좁아집니다. 염증이 서서히 증가합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정반대로 합니다. 그들은 계절을 따릅니다. 봄에는 신선한 파바빈을 먹습니다. 여름에는 병아리콩을 먹습니다. 가을에는 렌틸콩을 먹습니다. 겨울에는 말린 콩류와 숙성된 치즈를 먹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그들의 신진대사를 유연하게 유지해 줍니다. 여러분의 2단계 프로토콜은 1단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침 식사로 콩류와 치즈를 먹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추가하십시오. 종류를 번갈아 가며 일주일에 4번 콩류를 섭취하십시오.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번 목초 사육 유제품을 드십시오. 매일 아몬드 한 줌을 추가하십시오. 아몬드는 전통 사르데냐, 디저트의 90%를 차지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아몬드에는 호르몬 생성을 돕는 비타민 E, 마그네슘,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60세 이후에는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건강한 지방은 남아있는 호르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합된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에는 페코리노와 올리브 오일을 곁들인 병아리콩 스크램블. 오전 중반에는 아몬드 한 줌. 점심에는 염소 치즈와 보리빵을 곁들인 렌틸콩 수프. 오후에는 아몬드나 호두 한 줌 더. 저녁에는 올리브 오일과 페코리노 한 조각을 곁들인 파바빈 샐러드. 여러분은 3끼에 걸쳐 대략 25g의 단백질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공급원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장에 다양한 섬유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더라도 총 투자 시간은 요리하는데 아마 20분 정도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통조림 콩류를 두고 치즈를 추가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바로 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가슴 위로 팔을 교차하십시오. 의자에 앉으십시오. 이제 팔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30초 안에 이것을 10번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다리 근력은 동년배 평균 이상입니다. 5번 하기도 힘들다면 여러분에게는 이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 체어 스탠드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다른 거의 모든 측정법보다 이동성과 독립성을 더 잘 예측합니다. 오늘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횟수를 적어두십시오. 30일 동안 2단계 프로토콜을 수행하십시오. 다시 테스트해 보십시오. 최소 2회 이상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시스템의 약 60%를 이해하셨습니다. 빠진 것은 가장 놀라운 요소입니다. 하지만 먼저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트니스 산업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해결책을 팔고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3분경에 저는 분배 다양성, 그리고 밀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식사에 걸친 분배와 순환을 통한 다양성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밀도 차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여러분은 기초와 증폭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완성 요소가 나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대 곡물 발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르데냐, 사람들이 빵을 먹기 전에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영양제 프로토콜도 복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파네카라사우는 전통적인 사르데냐의 납작한 빵입니다. 이것은 굽기 전에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야생 박테리아로 발효시킨 듀럼밀이나 보리로 만듭니다. 그 발효는 단순한 풍미를 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미국 임상 영양학 저널,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발표된 2018년 연구는 일반 통밀빵을 먹는 사람들과 장시간 발효시킨 고대 곡물 플랫브레드를 먹는 사람들의 혈당 및 인슐린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동일한 탄수화물 함량, 동일한 1회 제공량이었습니다. 발효된 보리 플랫브레드를 먹은 후에 인슐린 반응은 40% 더 낮았습니다. 그것이 근육에 왜 중요할까요?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메커니즘이 여기에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 인슐린 스파이크는 단순히 혈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육 단백질 합성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염증성 연쇄 반응을 유발합니다. 단백질과 함께 혈당 지수가 높은 탄수화물을 먹을 때마다, 심지어 좋은 단백질이나 류신이 풍부한 페코리노일지라도 여러분은 그 단백질에서 오는 동화작용, 근육 합성 신호를 부분적으로 취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염증이 뒤따릅니다. 근육 합성 신호는 도달하기도 전에 약해집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세끼에 걸쳐 단백질을 분배하여 먹지만 항상 장시간 발효된 곡물빵과 함께 먹습니다. 단백질은 합성이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는 대사 환경에 도달합니다. 염증성 방해도 없고 신호를 차단하는 인슐린 스파이크도 없습니다. 발효된 곡물은 전달 수단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1단계와 2단계에서 구축한 단백질 시스템은 그 효과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됩니다.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재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리 추출물도 아니고 보리 캡슐도 아닌 보리입니다. 실제 보리로 만든 사워도우 빵입니다. 대부분의 건강식품점에서 보리 가루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워도우 스타터와 섞으십시오. 실온에서 하룻밤 동안 발효시키고 다음날 아침에 얇게 구우십시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발효가 진짜라는 전제하에 대부분의 서양 식료품점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체품은 진짜 호밀 사워도우입니다.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호밀 가루 물소금 그리고 스타터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상업용 이스트는 안 됩니다. 상업용 이스트는 2시간 만에 부풀어 오릅니다. 발효는 최소 12시간이 걸립니다.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전적으로 그 차이에 있습니다.
여기 3단계 완성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침, 아몬드 한 줌과 보리 사워도우 한 조각을 곁들인 산양류 캐피어. 캐피어는 발효된 유제품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빵은 대사의 닷 역할을 합니다. 점심, 숙성된 페코리노와 발효된 플랫브레드 한 조각을 곁들인 순환식 콩류 수프. 빵은 사이드 메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백질 전달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오후, 호두 한 줌. 저녁, 진짜 호밀 사워도우 한 조각 위에 생염소 치즈, 올리브 오일 허브를 곁들인 병아리콩 샐러드. 일주일에 6일 동안 이렇게 하십시오. 7일째 되는 날에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드십시오. 사르데냐, 사람들에게도 잔칫날이 있습니다. 그들은 완벽함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80세의 양치기가 단백질 쉐이크를 먹는 60세의 미국인보다 어떻게 근육을 더 잘 유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여기에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양치기는 3끼에 걸쳐 각각 대략 25, 30g씩 단백질을 분배합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그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높은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미국인은 한 번의 쉐이크로 50g을 마셔 시스템을 넘쳐나게 하고 그중 대부분은 에너지를 위해 산화되거나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낭비되는 것입니다. 양치기는 단백질 공급원을 순환합니다. 그의 장은 다양성을 유지하고 염증은 낮게 유지됩니다. 미국인은 매일 닭고기와 유청을 먹습니다. 그의 장은 좁아집니다. 염증이 증가합니다. 근육 합성이 떨어집니다. 양치기는 모든 단백질 식사를 발효된 보리빵과 함께 먹습니다. 식사 후에도 그의 인슐린은 평탄하게 유지됩니다. 그의 동화작용 신호는 깨끗하게 도달합니다. 미국인은 가공된 크래커나 상업용 식빵과 함께 단백질을 먹습니다. 그의 인슐린은 급상승합니다. 그의 근육 합성은 전달 단계에서 약해집니다. 3가지 메커니즘 서양식 접근법의 3가지 실패 지점, 사르데냐식 패턴의 3가지 해결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분경에 제가 이 패턴이 근육 손실을 역전시킨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3가지 메커니즘 모두를 공략합니다. 단백질 합성 타이밍장, 염증, 그리고 식사 전후의 포도당 관리입니다. 현대 영양제들은 첫 번째 문제를 형편없이 다루고 나머지 2가지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여러분이 느끼게 될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7일 동안은 에너지가 더 안정되고 오전 중반의 피로감이 사라지며 소화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콩류와 발효 곡물 모두에서 얻는 섬유질 덕분에 배변 활동이 개선될 것입니다. 처음 30일 동안은 활동 후 회복이 더 빨라질 것입니다. 걷거나 운동한 다음 날 근육통을 덜 느낄 것입니다. 염증과 수분 저류가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옷의 핏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 90일 동안은 측정 가능한 근력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를 다시 해보십시오. 3, 5회 정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악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계단에서 더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90일이 지나면 이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다량 영양소나 영양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조상들이 먹었던 진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인식합니다. 여러분의 장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반응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마지막 실수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은 7가지 음식을 모두 추가하지만 곁들여서 가공된 정크푸드를 계속 먹습니다. 감자칩, 쿠키, 탄산음료 등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나쁜 음식의 악영향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사르데냐 식단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90%가 자연식품 홀 푸즈이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음식을 추가할 것이라면 가공식품을 제거하십시오. 감자칩을 아몬드로 바꾸십시오. 아침 시리얼을 콩류와 치즈로 바꾸십시오. 상업용 식빵을 진짜 사워도우로 바꾸십시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분경에 저는 이것이 왜 근육 손실 과정을 뒤집는지 설명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체가 단백질의 동화작용, 신회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이를 동화저항성, 안드로빅 레지스턴스라고 합니다. 30세 때 얻었던 것과 동일한 근육 생성 효과를 얻으려면 끼니당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열악한 식단, 스트레스 활동 부족으로 인한 만성염증은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동화작용 신호를 차단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만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르데냐 시스템은 그 브레이크를 풀어줍니다. 다양한 콩류는 장염증을 줄여줍니다. 발효된 곡물은 인슐린을 평탄하게 유지하여 단백질 신호가 깨끗하게 도달하도록 합니다. 분배된 단백질은 하루 종일 지속적인 동화작용 자극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신체와 싸우지 않습니다. 신체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화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아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바이오 해킹을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효과가 입증된 패턴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완성된 시스템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가공 단백질 식사 한 끼를 콩류와 양 또는 염소 치즈로 대체하십시오. 아침 식사에서 진짜 음식으로 20g의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이것을 7일 동안 하십시오. 2단계 단백질 순환을 추가하십시오. 종류를 번갈아 가며 일주일에 4번 콩류를 섭취하십시오. 목초 사육 유제품을 하루 2번 드십시오. 매일 아몬드 한 줌을 드십시오. 3끼에 걸쳐 25g의 단백질을 분배하십시오. 이것을 30일 동안 하십시오. 3단계 모든 단백질 식사에 발효된 고대 곡물 빵보리 사워도우 또는 진짜 호밀 사워도우를 추가하십시오. 이것은 인슐린을 평탄하게 유지하는 대사에 닫힙니다. 그래야 1단계와 2단계의 단백질이 염증성 스파이크에 의해 취소되지 않고 실제로 근육에 도달합니다. 이것을 90일 동안 하십시오. 7일 안에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30일 안에 그것을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90일 안에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대조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서양에서는 60세 이후에 근육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이에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단백질 파우더에 수십억 달러를 씁니다. 매일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왜 염증이 생기는지 의아해합니다. 상업용 빵이나 가공된 크래커와 함께 단백질을 먹으면서 왜 단백질이 효과가 없는지 의아해합니다. 우리는 조부모님들이 드셨던 발효곡물이 왜 중요한지도 모른 채 그것을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근육을 잃습니다. 사르데냐에서 그들은 조부모님들이 드셨던 것을 먹습니다. 그들은 다량 영양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라벨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치즈 콩류 견과류 그리고 발효된 보리빵을 먹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걷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웃습니다. 그리고 80세에도 여전히 산을 오릅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멜리스 가족은 유전적으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미네스트로네와 발효된 플레브레드를 먹었습니다. 그 차이는 패턴입니다. 일관되고 단순하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패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패턴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통조림 병아리콩이 있다면 헹구십시오. 치즈가 있다면 목초 사육동물에서 얻은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쇼핑 목록에 페코리노나 숙성된 염소 치즈를 추가하십시오. 진짜 사워도우나 보리가루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없다면 그것도 목록에 추가하십시오. 오늘 밤 올리브 오일, 마늘, 소금한 꼬집과 함께 병아리콩을 드십시오. 이 온스의 치즈와 진짜 사워도우 한 조각을 곁들여 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1단계 식사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하십시오. 이것을 7일 동안 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순환을 추가하십시오. 다음 달에는 모든 단백질 식사에 발효 곡물빵을 추가하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1단계로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마스터한 다음 2단계를 추가하여 한 달 동안 마스터하고 그 다음 3단계로 시스템을 완성하십시오. 천천히 꾸준하게 일관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사르데냐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것을 지속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나이를 남겨주세요. 55세 이상의 분들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패턴을 시도할 준비가 되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육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그들에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112세의 안토니오 타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영양제나 헬스장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음식 공동체 그리고 평화를 언급했습니다. 사르데냐로 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처럼 먹기만 하면 됩니다. 비싼 프로그램은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먹는 저렴한 음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7일 후면 다름을 느낄 것입니다. 30일 후면 그것을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90일 후면 여러분은 60세 이후에 근육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이 이야기가 식료품 저장실에 있는 단순한 음식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역사와 건강의 비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함께 더 강력한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다음 장수의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